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보여드릴 텐데요. 국회의 품격을 높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잘한다, 김예진.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총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국무총리 발언대에 나와 있습니다.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어항 속에서는 10cm를 넘지 않지만 강물에서는 1m가 넘게 자라나는 그런 고기입니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강물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 또한 진정한 여러분의 힘, 곧 국민의 힘, 김예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예지 의원의 질의가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입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응답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자, 모처럼 따뜻한 걸 느낄 수 있는 국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동안의 고성, 삿대질, 욕설 이런 것들이 난무했던 국회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니, 많이 달랐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저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계속 정치권을 바라볼 때 네. 그런 애티튜드, 이런 태도를 사실은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네. 보통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친절해라, 배려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바라보면 어른들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인데 네. 지금 다 보시면 알겠지만 애티튜드, 이 태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잖아요. 정상이 아니니까 국회의원들에 대한 실망이 너무 큰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면들이 돋보이는 겁니다. 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여기 법무부 장관 나와 있다, 또 총리께서도 총리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과 법률로 화답하겠다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하셨는데 저는 국회의원들의 태도도 앞으로 김예지 의원처럼 네.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또 이 내각도 그렇게 또 접근에 응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번의 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걸 보고 좀 반성도 하고 질문도 좀 상식적으로 해주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자주 이런 모습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김예지 의원의 노력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점자로 인쇄된 자료 준비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을 들였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좌석에서 연단까지 지금 발자국 수를 미리 계산해서 리허설을 꼼꼼하게 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동선도 통째로 외웠고 그 몸으로 기억할 때까지 아마 동선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남은 질의 시간을 전달받는 이런 과정들도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자주자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낯뜨거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긴 했었죠. 그 부분 보여드리기 전에 한동훈 장관의 태도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와 있습니다. 네, 장관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부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앞으로 어떠한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 모르겠는 부분이 많을 거고 김 의원님 같은 분께서 저희한테 좀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저희는 선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립니다. 자, 저렇게 좋은 모습도 있었던 반면에 여전히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과 국무위원들 간의 어떠한 설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진짜 이유를 말해보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제 말도 있고 욱하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범죄를 옹호했다는 얘기인데요. 참 구차한 변명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참지 못하시고 딱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멘트를 하셨는데요. 그런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자극한 게 만들어낸 게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부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이렇게 찾아봐도 저는 틀린 말은 못 찾겠던데요. 제가 한동훈 장관이 틀린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뭡니까? 본인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자꾸 민주당 비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표결이 있었는데 그때 부결표를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던졌습니다. 그걸 두고 한 장관 탓을 하고 있는 건데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석 대변인님 너무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지만 구차한 변명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구차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예상과는 달리 부결시켰단 말이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논리적 근거라든지 뭔가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맨 처음 튀어나온 얘기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 20명이 금품 수수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들을 자극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모욕감을 느낀 의원들이 많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대변인이 저런 얘기를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에 휩싸여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했구나. 중요한 표결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감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내놨다는 것은 아직도 민주당이 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없다. 두 번째는 아직도 한동훈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범죄 혐의를 처리하는 그 임무, 그것하고 일을 하는 건데 그것을 마치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만, 민주당을 향해서만 뭐 칼을 휘두른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네. 민주당이 사안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는 한 네. 이게 개선이 될지 참 의문입니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습니까? 일단은 김혜지 의원 질의 때 한 장관이 나와서 이제 김혜지 의원이 시각이 눈이 좀 불편하신 분이니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건 저는 저 장면은 울림 있게 봤습니다. 네. 배려하는구나. 저런 배려하는 모습들은 좋게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제 오해라는 말씀을 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좀 깔끔하진 않는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뭐 기자도 오래 했고 국회에서 근무도 해봤는데 역대 법무장관이 이렇게 이제 체포동의안이랄지 이런 말씀을 할 때 저렇게 하시는 분은 사실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드라이 형식적 아무튼 절차상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이 얘기하고 거기 해당되는 의원들이 와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하고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쭉에 전문이 어디 기사로 떠 있길래 쭉 읽어봤는데 앞부분에 대한 뭐 설명들 드라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굳이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이거 특정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지금 혐의를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얘기하는 표결하는 자리인데 특정도 안 됐고 누가 뭐 그 금품을 수수했는지 실제로 아니면 20명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돈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이라는 대단히 확정적인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20명이 있고 그분들이 여기 표결하는 거는 불공정하다는 표현을 했을 때 이거는 입장을 바꿔서 지금의 여야가 입장이 바뀌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충분히 모욕감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 장관 이런 걸 모든 걸 계산하고 일각에서는 계산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뭐 제가 속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드리고 네. 그 앞서 가지고도 이번 관련돼 가지고 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면서 29명의 의원실 의원들의 동선을 파악한다든지 너무 압수수색들이 많아요. 일각에서 나온 대로 눈만 뜨면 민주당 의원들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너무 좀 민주당만 이쪽 지금 현 정부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없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이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탐탁지 않아 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지금까지
뭐 그런 썰도 있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제 조금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 쑤셔놓고 제대로 결론도 못 내요. 과오를 묻고 그 책임을 묻고 하려면 이제 또 법적으로 하여튼 뭐 구속시키고 또 유죄가 나오게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별 볼 일이 없어요. 자, 노동희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탐탁지 않아 한다? 뭐 썰이라고 본인도 얘기합니다. 바로 저도 그 점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그런 썰도 있죠. 썰이란 건 뭐예요? 그냥 뭐 아무 근거가 없는 속된 말로 뇌피셜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탐탁치 않아 한다? 뭐 근거를 좀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근거가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뭐 수사를 하는데 결론도 못 낸다. 아니 법무부 장관이 수사하나요? 검찰이 수사하는 걸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나와서 직접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법무부 장관이 대신 대답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도 못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거가 너무 박약한 뭐 그야말로 본인 말대로 썰인 것 같고 아마도 이건 뭐 전형적인 그런 이간계 아닌가요?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또 여러 사람들의 그 관련된 사람들을 좀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글쎄 이제 한동훈 장관의 어떤 그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과도한 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까 지금 얘기한 그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돈 봉투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결 못 시킨다. 그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이 그 점을 지적했는데 저는 그 점은 좀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개인적으로는. 저는 언제든지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예외적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뭐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 설마 국회의원들 보고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증거를 없앨, 구속을 하지 않으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 이걸 지적을 해야 되는데 20명 돈 봉투 받은 사람들 20여 명 있어요. 이거는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우리끼리 그냥 얘기할 때 우리가 얘기할 때는 돈 봉투 받은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결 못 시킬 거다 얘기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모욕감을 느껴서 뭐 가결시킬 걸 부결시켰다 그건 과도한 얘기지만 어쨌든 한동훈 장관도 좀 과도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윤 대통령이 탐탁치 않아 할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이 제기한 그 썰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어쨌든 그런 썰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